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소리납니다. 지난주 금요일 NH농협선물에 계시는 이진우 센터장님 연결했을 때 센터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시장 외국인들의 매도, 언제쯤 외국인들이 덜 팔고 살까 이렇게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진한 시각으로 볼 만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사실상 6월 FOMC 이후에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변했고 시장은 의외의 예상을 깨고 또 저점을 또 한 번 깨고 저점을 오늘 역시 1800 지지력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항공모함의 센터장님이 비유를 해주셨었는데 큰 항공모함 외국인이겠죠. 외국인들이 이제 유턴을 한다라는 큰 시각에서 현 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역시 그런 큰 그림의 한 퍼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아직도 우리 국내 주식시장 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2013년도 들어서 이렇게 최장 12거래 연속 판 적이 없었었는데 오늘 또한 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기록이지만요.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는 어설프지만 약간의 반등을 줬다고 하는데 일제히 깔끔하게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길이었거든요. 뉴욕 증시 나름대로 상승폭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다우와 S&P 500만 빨간불이죠.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고요. 그렇지만 모두 다 3대 지수 역시 0.2%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기록을 남겼네요. 2.5% 돌파를 하면서 약 한 2년 내 최고의 국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텐데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지금 2%대에서 횡보하다가 성큼 3거래일 만에 약 한 50bp 정도 당긴 결과입니다. 이게 왜 2년 만인가? 주봉을 놓고 보면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5%였던 데는 2010년도 여름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딱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주가는 정체를 보일 수밖에 없겠고요. 때문에 이번 한 주 있을 여러 군데 미국 지역 연준 총재들의 출구 전략 관련해 발언이 국채 시장의 변동성을 또 한 번 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럽입니다. 유럽은 오히려 그냥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미국보다 더 안 좋은 상황. 그리스 정정 불안 우려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그리스가 이제 연정을 꾸려놓고 있었죠. 그런데 그중에 가장 소수 이제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좌파당 쪽에서 연정 탈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긴축을 하면서 국가 어떤 지분을 많이 돈을 좀 확보하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면서 나름대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그리스 쪽인데요. 국영 방송사 정리하면서 동시에 이제 고용 관련해서 이쪽 그 민주좌파당에서는 별로 이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 연정에서 발을 빼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정치적 불안감을 다시금 좀 자아내는 모습입니다. 자, 유럽 증시 마감 보고요. 무엇보다 이 같은 이슈에 유로화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유럽의 하락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독일의 하락이 2% 가까이나 가장 컸었죠. 1.76% 하락해서 140포인트 정도 내주는 모습입니다. 자, 독일 차트적으로 한번 놓고 보려고 했었는데 차트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정도만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프랑스 차트입니다. 이렇게 이평선 충분히 이탈했는데도 이탈하고 또 어젯밤 주말 앞두고도 또 역시 이평선 걸치는 모습. 이제 장기 이평이 거의 다 유럽 쪽도 깨져갑니다. 미국 쪽도요. 다우드 한번 보시면 5월, 6월의 상승폭이 지금 거의 다 반납됐어요. 다시금 5월을 시작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뉴욕 증시를 생각하셔야겠고요. 지금 주가 레벨이 그렇습니다. 달러 유로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그리스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1.34까지 갔었던 달러 유로가 지금 1.30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시아 증시도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이 좀 관건인데요. 일본, 중국, 어쨌거나 아시아 증시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폭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 듯해요. 일본 니케이는 괜찮습니다. 약보합 정도이고요. 조금 전에는 좀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고 일단 13,000은 지키고 있는 일본 니케이죠. 왜냐? 엔달러가 지금 98엔대에 들어오면서 엔화 약세, 일본은 수출주 위주로 역시 시장이 많이 꾸려져 있는데 수출주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일본 니케이도 선전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자, 지금 만만치 않게 중국이 2%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 아마 자막으로 나오고 있을 겁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현재는요. 와, 낙폭이 더 커지네요. 2.6% 급락하면서 2120선입니다. 2100선을 2200을 못 지키고 2100선을 깨달으면 이제는 2000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번 중국 상해종합지수 차트 열어보죠.
지난 한 주에 중국 상종합지수가요. 한 주 동안만 4%가 빠졌었거든요.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1, 2, 3, 4주 연속 6월 들어서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했는데 중국 상종합지수 6월 달의 하락폭은요. 6월 한 달간만 12%나 빠졌고 그중에 3분의 1 하락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락하죠.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이전 작년 12월 저점인 1949가 보이는 중입니다. 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다시금 경착륙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중국이 오늘 또한 낙폭을 키우는 것도 국내 증시의 상승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현재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중국이 일본보다 많이 빠지는 날인데요. 자, 코스피 현재 지수는요 1810선입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파란불이긴 하지만 낙폭이 다행입니다. 왜? 오늘 장중할 때 1805포인트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금요일 저점이 1806 라인 정도였었고 오늘 그것보다 약간 더 1포인트 아래쪽에도 머문 구간이 이 시각 정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시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신 바대로 1820선 정도 오히려 그냥 뭐 보합권 정도에서 괜찮은 출발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낙폭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1805선까지 밀릴 줄요. 어쨌거나 현재는 한 10포인트 정도만 하락하고 있는데 수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도 역시 시장을 괴롭힙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먼저 말씀 좀 드렸었는데 12거래일 연속 팔자. 올 들어 가장 길게 팔았던 데가 11거래일 연속이었었는데 최장 타이 기록을 깨면서 오늘 이렇게 12거래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2천억 가까이 매도하니까 이 시각 현재 많이 파는 거죠. 기관이 이럴 때 방어를 안 하니까 시장이 못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 한 8천억 정도 하루 만에 현물 던졌을 때 기관이 7천억 정도 방어가 들어왔었거든요. 연기금도 꽤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그런 매수세가 일단 없다는 것이 수급의 공백을 낳고 있습니다. 개인의 방어가 있지만 기관이 떨떠름하게 별로 손을 안 잡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도가 사실은 더 문제인데요. 화면 보시죠. 시작하면서 벌써 한 1000계약 정도 10분 만인가 매도로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선물을 2500계약 정도 매도치고 있는데 한번 기간별로 보면요. 동시만기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3000계약, 4600계약, 6000계약 가까이 또 9000계약 가까이 8000계약 이상 만 계약도 이렇게 던졌었죠. 오늘 역시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미 11시 구간대에서 2500계약 정도 매도니까요. 네, 이어서 이번엔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빨간불로 출발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랬는데 코스닥도 지금 하락 전환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518선 정도, 0.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분봉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코스피는 그래도 좀 약보합에 출발했지만 코스닥은 플러스 출발을 했었지만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515선까지도 내려간 모양인데 지금 거의 저점 구간에 놓여 있고요. 시가하고는 조금 아직까지 격차가 남아 있습니다. 2포인트, 3포인트 정도 아래쪽인데 코스닥 수급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그래도 매도가 좀 잦아들면서 하락하긴 했지만 하락폭은 많이 좀 줄일 수가 있었죠. 소위 뒷심이 나왔던 금요일장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 글쎄요. 아직 오전장에서는 그런 모습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50억 역시 주도해서 팔고 있고요. 기관 역시 안 사줍니다. 같이 팔고요. 개인만 방어하지만 역시 여의치 않은 가운데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출발했던 코스닥도 같이 하락 중이고요. 자,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도 좀 하락하는 줄 알았지만 제 뒤에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1155원 20전 오늘 하루 소폭이지만 추가 상승한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15원 올랐었고요. 금요일 날 한 9원 가까이 올라서 15원, 9원 해서 이틀 만에 24원이 올랐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진짜 환율 너무 안 좋다 싶을 정도로 이거 1200원 가는 코스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도 들 정도인데요. 자, 최근에 그리고 오늘 분봉과 최근의 흐름 같이 한번 원달러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한 2원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했거든요. 물론 1100이 지금 50원대 안착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만 1156원 80전까지 1원 이상 올라갔었다가 지금도 한 번 살짝 하락 전환했지만 역시 위쪽에 대한 무게감이 훨씬 더 많이 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상승하면서 4월 연속 지금 오르고 있죠. 자, 달러원의 차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차트. 자, 이것이 이제 지난주의 모습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15원 오르고 또 9원 이상 급등하고 사실 1159원 40전까지 갔었었는데 오늘 좀 눌리게 출발했지만 역시 위쪽이 열리더라 이겁니다.
네, 외환 전문가들의 지금 예측은요, 1160원대 안착은 일단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수급 요인으로 본다면 하락 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월 말이어서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주말에 또 긴급 회의가 열릴 정도로 외환 당국의 어떤 방어 의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미국 쪽의 어떤 지표, 이번 주에도 GDP 발표, 또 고용, 또 주택 계속 나오니까 연준 총재 발언들도 있고요. 최고 금리와 덧붙여서 달러화 향방을 잘 보셔야 우리 원달러의 1160원 진입 혹은 안착 여부를 일단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버리는 원달러 환율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오늘 변동성이 참 컸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강보합 정도 133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일단은 좀 잘 버텨지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기억하시죠? 5% 넘게 급락했었습니다. 포스코가 어디 빠질 게 있느냐 싶었지만 포스코가 더 빠졌었고요. 오늘 현대모비스가 사실 낙폭이 좀 컸었는데 지금 좀 줄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지금 약간 이렇게 쌍봉치는 그런 차트로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아차, 현대차와는 좀 다르게 오늘 기아차도 약보합, 그래도 현대기아차 잘 버티는 편이네요. 삼성생명이 2% 남짓 빠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모습도 이어서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이닉스의 오늘 낙폭도 조금 큰 편입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3만 원 지진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계속 이제 버티기는 조금 역시 어려운 모습이고요. 신한지주, 한국전력 1%대 하락. 오늘 SKT가 많이 빠지죠. LG화학도 최근에 빨간불 보여준 적 거의 없고요. 자, 이번에 이제 섹터별로 더 가서 자세하게 보겠는데, 먼저 삼성전자 오늘 변동폭이 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시작하면서 이 135만 원대 정도였거든요. 1.8%가량 갭상승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려줄 줄 알았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2%가량 갭상승했는데도 코스피가 소폭이지만 하락 출발한 것은 나머지 종목들의 분위기가 그만큼 안 좋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랬던 삼성전자가 오늘 저가가 132만 원이었었죠. 예, 하락 전환까지 하면서 아니 2% 떠서 출발했던 게 이렇게 쭉 하락까지 밀리고 지금 보합권 정도니까 시장에 얼마나 변동을 주겠습니까? 삼성전자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130만 원 내줬었는데 오늘도 반등하는 척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요. 이번 주 다 지나고 다음 주 금요일께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7월 한 초반 정도가 되겠죠.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정도 컨센서스인데 맞출 수 있을지가 삼성전자 주가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이고요. 통신주가 오늘 좀 약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약하면요, 통신주가 보통 방어를 해주고 경기방어, 유틸리티 쪽이 좀 강세를 띠게 마련인데 오늘 그 공식마저 깨지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와 SKT가 3% 넘게 4% 가까이나 하락하고 있고요. KT가 그나마 좀 덜 빠지는 편인데 다산네트워크와 같은 통신 관련 장비주들은 오늘 또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통신주가 하락하는 원인, 다산네트워크가 올라오는 이유 같은데요. LTE 관련해서 지금 주파수 추가 할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비주로서는 훨씬 더 좋겠지만 통신 3인방으로서는 나눠먹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하락하는 이유, 상승하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다산네트워크의 차트 한번 열어봤습니다. 오늘 조심스럽게 신고가를 내고 있고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가 한번 동반됐었던 6월 18일 9%의 급등을 오늘 확실히 이제 오버슈팅 해주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 다산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눌림목으로 충분히 단기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앞서 나온 바 있습니다. 이미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으니까 지금 진입하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유틸리티 쪽도 별로 좋지 않아요. 아까 잠깐 한국전력 보여드렸었는데 한국가스공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 52주 신저가, 지금 6천억대 유중한다는 얘기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흐름은 좀 부진합니다. 가스공사, 한국전력, 오늘 통신 다 분위기는 부진합니다. 아까 삼성생명은 조금 안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특별히 독보적으로 올라오는 보험주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삼성화재인데요. 삼성화재 상승폭 4.9% 점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고가랑 똑같잖아요. 저가에서 점점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중인데요. 자, 삼성화재의 경우에는요, 지금 일단 금리 상승 국면이 예고된다라는 점에서 수혜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버냉키의 FMC 발언 이후에 보험주가 대안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한번 차트를 열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박스권 상단 정도 진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아주 단기로 봤을 때는 24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삼성화재를 보실 때는 기관의 수급을 보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연속적으로 6월부터 매수라고 매수 강도도 조금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런 기관이 매수 강도를 떨어뜨리거나 매도로 전환하는지 수급을 잘 보면서 삼성화재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CJ그룹주가 오늘 좀 안 좋은 악재를 만났죠. CEO 리스크입니다. 이재현 회장의 검찰 소환 내일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바 있죠. 오늘 CJ그룹주 별로 분위기가 안 좋지만 그나마 또 이 와중에 오르는 CJ ENM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요. 이 가운데 한 종목을 꼽으라면 CJ제일제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의 라이싱 관련 수요도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고 그 판매 가격 자체도 낮아져서 실적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CJ제일제당은 수급까지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쌍끌이 매도 속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차트 한번 열어볼게요. CJ그룹주 가운데 유독 안 좋은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요. 지금 신저가에 신저가를 거듭하는 차트 보이십니까? 39만 원대 있던 그런 종목이요. 지금 25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신저가를 계속 경신했던 지난주, 오늘도 역시 25만 원에서 겨우 밑골을 달았는데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 실적이 안 되는데 수급까지 꼬였으니까. 2분기 실적 우려가 있는 CJ제일제당 차트였습니다. 네, 이번엔 M&A 관련해서 특징 좀 한번 챙겨봤습니다. 웅진케미칼, 예, 정말 핫한 매물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LG화학 그리고 휴비스 다 관심 보였었고 또 GS까지 얘기가 우리도 한번 살려고 생각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오늘은 여기도 태광산업에다가 또 롯데케미칼까지 인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금 관심이 있는데 라고 역시 매물로 나왔는데 인기가 있죠. 3%가량 오르고 있고요. 대한해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C디렉트 역시도 오늘 적대적 M&A 나오면서 점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약간 상이 좀 풀리고 있네요. 자, 이번엔 나머지 특징주 조금 더 정리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가격 제한폭까지 밀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하림이라는 종목인데요. 신용등급 전망이 깎이면서 이렇게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서 마감을 했었죠. 아무도 사는 매수자가 없었었는데 오늘 추가 하락하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약간 반등을 하루 만에 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반대로 서해건설의 경우에는요. 지금 국세청에서 138억 정도 추징금 부과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악재를 맞아 약세이긴 한데 이게 한 7% 정도 오늘 급락했었다가 밑골이 달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림은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하반기에 펀더멘탈이 좀 좋아지는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가격 제한폭까지 밀렸지만요.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고 오늘 일단 반등을 줍니다. 오히려 하림은 저가 매수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에 서해건설은 오늘 의외로 밑골을 좀 달아주면서 올라오곤 있지만 단기 손실이 계속되고 있어서 기업 실적은 안 나오는 기업이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요. 반등 시 매도하라는 전문가의 의견 대신해서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좀 부진하지만 셀트리온 괜찮죠? 램시만 이후에 어떤 제품에 대한 기대감 오늘 좀 견조하게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가운데 버티는 형국이고요. 삼화전기, 삼화그룹주 가운데 지금 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난 우려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 테마 불었는데 그중에서 삼화그룹주 오늘 대장 역할을 하면서 유독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도 살짝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주 강한 테마는 아닌데 두 가지 테마 정도가 오늘 부는 것 같습니다. 창투자 관련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활성화 기대감이 나왔어요. 벤처 관련해서요. 우리기술투자, 재미니투자가 급등하는 정도이지만 상승폭이 줄거나 아예 동참 못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SBI 글로벌 이쪽은 이제 좀 유동성이 부족해서 좀 안 좋은 뉴스에 시달려 있어 사실은 아직 테마에 얽혀 있지만 같이 좀 보기는 어려운 국면이 있고요. 북한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죠. 북한이 결국 핵폭이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산주는 오르는데 경협주는 많이 내립니다. 근데 방산주가 많이 오른다라는 느낌보다는 경협주가 많이 내린다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자, 현대상선도 많이 빠지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에머스퍼시픽 그리고 재룡전기, 광명전기 많이 빠진 현대상선과 에머스퍼시픽은 5% 이상이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대시장 다시 한번 보면요. 1810선 정도이고요. 외국인 역시 한 2천억, 2천 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채 수익률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 미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되지 않는 한은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신흥국 시장 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매수를 늦추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1800 오늘도 5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1800을 깰 만한 그런 분위기가 금요일에 이어 또 만들어졌었는데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 언제 왜 굳이 오늘 사셔야겠습니까? 확인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미 국채 수익률이 조금 안정화되는지 여부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좋아지긴 해야 되는데 당장 현물 쪽에서 산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요. 선물 쪽 매도가 좀 약해지는 선물 쪽에 환 매수가 들어오는 팔았던 것을 다시 내가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걷어들이는 이 쇼커버가 나와야만 시장의 반등이 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수익률 안정화 보셔야 되겠고 외국인들 선물에서 먼저 좀 사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관찰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오늘 시장의 변동을 삼성전자에서 또 만들었는데 삼성전자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2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매수하셔야겠습니다. 금리 봐야죠. 수급 봐야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봐야죠. 다 확인하고 매수하자라는 얘기를 오늘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 선물 쪽에 예측해 주시는 그 파생 전문가분도요. 1800 아래쪽 얘기도 하셨습니다. 잠깐 선물 차트를 좀 볼게요. 오늘 사실상 저점을 좀 깨고 나면 오늘 종가상 많이 올리지 못하면 좀 어렵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지금 분봉 보고 계십니다. 당초 이제 234.45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오늘 234.25. 전문가 예상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갔었고요. 지금 좀 지지가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 저점 언저리 234.4, 234.25 깨지 못하면 1800이 사실상 깨진다라고 봐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 김도영 멘토님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파생 쪽도 같이 좀 이런 분위기라는 거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미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등할 때 지금 어떤 냉정한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한데요. 내가 시장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일단 손실이 많아서 못 판다라고 하신다면 반등할 때 내 종목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가에 대해서 실적 또 수급 여러 가지 측면의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이렇게 안 살아나는데 내가 혹시 중국 관련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지금 손실폭이 크다고 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점검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버나이트 금지입니다. 오늘 주식 샀는데 수익 났어요. 근데 이거 조금만 더 들고 있으면 수익이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내일 모레 계속 쥐고 계시면 수익 났던 것도 빠르게 반납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매매 많이 안 하시겠지만 삼성전자 보십시오. 2% 급등했다가 그대로 다 하락 전환까지 하지 않습니까? 빨리 수익이 났다면 빠른 현금화 이것도 필요합니다. 종목 트레이딩이 가능하고요. 단기 정도로만 빠르게 매매하는 것 외에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바이 앤 홀드하는 매수는 나중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야 될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 축소 우려 속에 국내외 금융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다만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를 고려해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재윤 위원장은 오늘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채권시장을 포함한 기업 자금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회사채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돼 스프레드 확대는 물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취약 업종을 포함해 기업 전반의 자금 문제 해소를 위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내내 국내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뱅가드 펀드의 한국 주식 처분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뱅가드의 한국 물량 정리는 다음 달 3일까지 완료되며 지난 18일 기준 전체 매도 물량의 약 92%를 처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뱅가드의 전체 매도 물량 규모가 최대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물량은 5, 6천억 원 정도 규모에 불과합니다. 뱅가드는 지난 1월 6개 신흥국 상장지수 펀드의 벤치마크를 변경하면서 한국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해왔습니다. 매도 대상인 111개 종목 중 이미 63개 종목은 정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남은 48개 종목도 대부분 매도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 불황에도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은행 임원의 불합리한 연봉에 대해 감독당국이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8개 금융지주 및 은행 등기이사들이 지난해 순이익 감소에도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등 성과 연동 보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성과 보상 체계 모범 기준 준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부 금융지주의 은행에 문제점이 발견돼 내달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지주 회장 등의 연봉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공시 강화와 금감원의 지속적인 지도하에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MB정부에서 공격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최근 해외 시추 개발 사업을 잇따라 접고 운영 중인 광구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카자흐스탄 광구 처분과 우즈베키스탄 탐사 광구 사업 종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 아라레 탐사 광구는 오는 8월 탐사 2기 작업이 만료되면서 사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동티모르 해상 탐사 사업 광구에 대한 1, 2기 탄성파 탐사 시추 결과 개발 전망이 낮은 것으로 판정받은 4개 광구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은 사업 여건과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된 캐나다 우드펠릭 개발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공기업들이 해외 광구에서 잇따라 철수하는 것은 정부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핵심 역량만 남기고 대대적인 정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 스마트 TV의 성능을 최신으로 업그레이드해주는 레볼루션 키트가 영국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레볼루션 키트에는 TV의 중앙 처리 장치 등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까지 동시에 최신 버전으로 바꿔주는 삼성만의 최첨단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영국의 유명 리뷰 매체인 트러스티드 리뷰는 최근 에볼루션 키트는 소비자들이 TV를 구매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2012년형 삼성 스마트 TV를 갖고 있다면 에볼루션 키트를 사야 할까는 질문에 완전히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러스트 리뷰가 TV가 아닌 별도의 제품에 대해 단독으로 사용기를 게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트러스트 리뷰는 지난해 에볼루션 키트 출시 계획이 처음 발표됐을 당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매체로 실제 사용해본 뒤 평가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트러스티드 리뷰는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이 무척 놀랍다는 것이라며 삼성 TV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UHD 표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TV 브랜드라며 후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 중 갤럭시 S4 LTEA를 출시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4 LTEA 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출시 시기는 통신사의 LTEA 상용화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LTEA는 현재 LTE 통신 속도보다 2배 빠른 최대 150Mbps의 속도를 지원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4 LTEA 출시일은 26일 또는 27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력이 나이지리아에서 3억 달러 규모의 발전소 운전 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한전은 오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나이지리아 사하라 그룹과 현지 액빈 발전소에 대해 향후 5년간 운전 정비 및 운영 일체를 맡는 기술 용역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액빈 발전소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해 나이지리아 전체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서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발전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발전소 운전 및 기술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아프리카 대륙으로 국내 전력 산업 패키지 수출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보증권이 브라질 단기 할인 채권 판매를 시작합니다. 판매되는 할인 채권은 1년 6개월 만기에 세후 만기 수익률이 연 9.5%입니다. 단기 할인 채권은 만기 때 원금과 수익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 금액은 3천만 원으로 1만 헤와라 단위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교보증권은 브라질 채권의 토빈세가 폐지됨에 따라 7년 만기 브라질 이표채와 10년 만기 브라질 물가 연동채 중개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 단기 할인 채권 중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24일 뉴스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